시작하기 전에 또 설명 좀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은 몇 명 생겼어요, 확진자가? 제천에? 4명. 어떻게 잘하셔, 그렇게? 뭐, 유수통이시네. 핸드폰 나와요. 아, 나와요? 안 부른다. 왜 저는 안 나오지? 손녀딸은 공작도 못하게 하고 육중이 어머니 왜 웃으셔? 안 나오긴 해. 어? 핸드폰에 안 나오긴 해. 안 나와요. 저는 제 핸드폰 안 나오던데. 언제 3명 안 오는지. 믿어서 그러는 거야. 제 핸드? 안 믿어서. 알면서도. 알집으로 뭔지 알지? 그럼 저는 예전에는 몰라가지고 그 지진이나 재난 문자 오면은 일일이 알림 보고 하니까 근데 요즘은 그걸 지워버리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할수 있어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도 간신히 아는 건데 그래서 지워버려가지고 안 나와요. 선전 나오는 거 그쯤 지우려는데.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지우는 방법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쓴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뉴스가 만들어지면 그 뉴스를 누가 만드느냐, 그 공장이 누구냐, 또는 공장주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란 얘기가 아니고 이 뉴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누가 생산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죠? 요즘 뭐 하는 얘기가 조선일보에 나오면 아주 보수 꼴통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경향신문 나오면은 뭐 좌파, 한겨레신문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해석하는 방향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느 한쪽이 옳다, 틀리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새 사건을 보는 시각이 균형을 갖추는 부분도 필요한 거고 그 어느 한쪽의 말만 일방적으로 쏠려도 안 된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간다 또는 늙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어떻다고요? 넓어지고 균형을 맞춰간다는 거예요. 제가 뭐 87학번이니까 민주화 세대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성세대들은 다 골맞다 생각했어요. 썩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그 기성세대가 돼버리니까 젊은 세대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야 정말 열정적이다 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설익었다. 농익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서로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만 돼버리면 그게 뭐 전체주의 국가지, 공산주의 국가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 왜 코로나 환자가 생기느냐? 목욕탕을 가서 생긴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님. 목욕탕에 또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 11월 달에는 제천에는 김장발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뭐예요? 목욕탕 발이래. 그러면 하필이면 왜 이때까지 목욕탕을 안 가다가 갑자기 목욕탕을 가서 생겼어요? 예? 그거에 아트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남창기 원장의 생각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TV나 매스컴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고 왜 생겼을까? 제가 보는 관점은 뭐예요? 코로나가 생기는 거는 잠복기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 2주 정도 전의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한 2월 23, 4일쯤이 되는 거예요. 그 2월 23, 4일쯤에 제천 날씨가 어땠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제가 우선 그래도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설 때 날씨가 너무 추웠다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야 이거 코로나 걱정이 되겠다. 3월 초쯤에 코로나 환자가 생기는 게 당연해 보인다 했는데 뭐 1일, 2일, 3일 안 생겨서 이거 왜 이러지? 뭐 예측이 틀렸나? 또 한편 생각하면 뭐요? 야 그래도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예요? 지금 연 4일째 계속 뭐 생기잖아요. 그래도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1명, 2명, 3명, 4명 생기면 내일은 5명 생기고 모레는 6명 생기냐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4명 정도 생겨 있으니까 되는 거고 정부 당국에서는 왜 이런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느냐? 공산주의 국가는 아닌데 왜 그럴까요? 이게 접근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옮겨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분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 요양병원에 계신다든지 오늘 내일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뭐요? 암이 특히 백혈병이라든지 암 말기에 투병하시는 분들이 이 폐렴이나 이런 게 감기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위중해질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독립, 격리 병실이 필요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예요? 그게 모자란 상황이 생길까 봐 어떻게 돼요? 적절하게
아예 안 생기면 좋지만은 뭐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생기기를 바라니까 하긴 하지만은 문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남창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네. 아니 그래도 원장님 저희가 또 이게 하나의 매개체가 돼가지고 옮길 수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문제는 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전염성이 강한 유행성 독감인데 너무 공포정치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심도 해야겠지만은 너무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 된다는 입장에서 하는 거고 왜 갑자기 많이 생겼느냐? 갑자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싸돌아다녀서 그러냐?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2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한 달 넘게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네. 어찌 보면 한 명도 없는 게 이상한 거지. 한 명도 없는데 또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예요? 사회활동하고 열심히 학교 갈 학생들은 학교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저도 예전에 그 80년대 했지만은 이게요 민주화를 핑계로 뭘 해요? 공부를 안 해. 민주화를 핑계로 뭐요? 시험을 거부해요. 맞아. 또 공부해 보셨나 보다. 시험 거부해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얘기로 핑계를 대지 말자. 변명을 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하는 게 됐어요. 아무래도 건강 관련된 채널이다 보니까 원장님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이제 복시라는 걸 가져와요. 복시가 뭐냐 물체가 두 개를 겹쳐 보이는 거예요. 복치 증상이 오는 거는 뭐 주로 이제 사시가 오는 경우에 복시 증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복시가 치료가 됩니까? 남창규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문자로 댓글을 달았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네? 뭐라고 해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댓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제가 액션을 취해야 돼? 치료된다고. 치료가 된다고 치료가 된다고? 네. 치료가 되는 게 어떤 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김춘희 사원님? 먼저 원장님이 잘 치료해 주시면 되겠지 뭐. 잘 치료해 드릴게요. 네. 이러면 되죠? 네. 네, 그럼 잘 치료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사람이 다르고 다르다고 제가 말했을 때 치료가 됩니다 하는 거랑 일반인이 또 뭐요? 그 말에 의사가 남창규 원장이 치료가 됩니다 하는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똑같은 밀도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지. 다르다 이거지. 예, 다르죠. 예. 이 사람 다르고 저 저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게 똑같은 병이라 하더라도요. 그 치료 다 안 되면 다 안 돼야 돼요? 아니죠. 아니죠. 심한 얘기로 암 말기인데 이 환자는 시한부 생명인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3년을 사는 분도 계신다고. 그럼 그 3개월밖에 못 사는 분을 치료해가지고 3년을 살게 하고 고쳤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다 고칩니다 할 수 있어요? 못 예? 하지.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럼 또 그 누구는 치료했는데요. 또 누구는 치료 못했어요. 이렇게 또 얘기해야 되나요? 아, 그것도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럼 말이 자꾸 길어져. 네. 원장님 제가 뭐 그렇게 원장님 말이 길어지는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Yes or no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는 뭐예요? Yes일 수도 있겠고 No일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우리 한의원에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바꿔달라고. 제가 안 바꿔줘요. 제가 통화 안 해요. 예를 들면은 오시라고. 아프면은 남창기 한의원 직접 와서 상담해야 되는 거 전화상으로 상담을 한들 아냐고 그 상태를. 목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약 지어달라 하면 제가 지어주지만은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는 봐야 돼.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질문하는 의도만 딱 보면은 이 사람 치료가 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셨어요. 근데 왜 얼굴이 완전히 똥색이고 왜 막 이렇게 인상이 찡그러지겠어요? 명명호 사모님 어떤 분, 그 처음 오신 분이 그분이요? 예, 전화상으로 했는데 왔어요. 그래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믿기지가 않아서 어? 믿을 수가 없어. 믿기지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아, 아프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고 힘든데 내가 안 아픈 척 하면 돼요 안 돼요? 의사한테 그렇죠. 왜? 있는 대로 아픈 거를. 아픈 거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과장되게 표현해도 안 되겠지만은 네.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프다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땐 얘가 왜 왔지? 이 사람이 응급실에 갔어요. 아파 죽겠으면 뭐라 그래야 돼? 울어야지.
근데 안 울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 심각하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만큼 심하고 힘드니까 아프다고 표현하는 거지만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아 막 전화도 하고 막 그래서 아 잘 안 낫겠구나 또 하는 얘기도 많이 말도 길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 시간이 한가한데 열심히 들어라도 줘야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느낌이 오는 게 오잖아요. 네. 아, 이 사람이 치료가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치료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섣불리 뭐예요. 예단해가지고 전화상으로 전화를 줬다든지 또는 유튜브에 단순히 질문을 대해서만 딱 했다면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됩니다. 당신 같은 분은 못 고쳐요. 남창기 원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가 못 고칩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 안 하기를 잘했구나. 그쵸? 뭐한 얘기로 한번 대면이라도 해보고 한번 면담이라도 해보고 한번 치료를 한번 해보고 나서 되니 안 되니 해야지죠. 그쵸? 네. 예,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제가 남창규 한의원 그 채널 유튜브에서는 어떤 질환, 예를 들면 제가 구안화사인데요, 제가 암인데요, 제가 뭐 위염인데요, 치료가 됩니까? 치료가 되면 몇 번 치료 받아야 돼요? 또 치료가 된다 하면 또 말대로 뭐예요? 몇 번 맞아야 돼요? 또 내지 약은 몇째 먹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절대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대응하지 않아요. 다만 왜 아픈지, 어떤 기전에 의해서 아픈지, 그럼 어떻게 자가치료해야 되는지, 어느 장기를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다. 아셨죠? 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려면은 마스크, 투명 마스크가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원장님 왜 마스크 안 써요? 이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숨을 쉬어야 되듯이 마시려면 뭐 해야 된다? 마스크를 벗어야죠. 그러니까 마스크도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쓰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마스크 쓰세요. 이런 사회가 되면 이제는 조만간에 뭐 하는 사회가 돼요? 방독면을 쓰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방독면을 써서 좋다라고 하면서 쓰지만은 문제는 그 자체가 뭐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떨어뜨린다. 여러분들이 온실 속에 하초로 자랄 거냐? 들박에 세찬 비바람을 맞고 자라는 잡초가 될 것이냐? 잡초의 삶이 행복하다. 온실 속에 화초가 불쌍하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처한 환경이 잡초라면은 잡초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지. 잡초로 사는데요. 온실 속의 화초를 불허하면요. 스트레스야. 그것도 고통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상황에서 뭐 해야 돼요?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고등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통과 행복이 극과 극이 아니에요. 함께 피는 꽃이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남창기 하면 열심히 와서 뭐요? 원장님 살려주세요. 아셨어요? 네. 그럼 제 혼자만 고쳐줘요? 손도 같이 잡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도 열심히 매달리고 저도 열심히 치료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온다고 집안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럴수록 어떻게 돼요? 남창기 하면 열심히 와서 침 맞으시면 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힘내셔요. 모실게요.